재밌냐? 내 수정을 봐.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지도 몰랐지. 방금 보신 내용, 2023년 12월에 방송된 사건 반장의 한 장면입니다. 20대 남성이 지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유산까지 시켰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광주 01년생 정모 씨 사건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이 방송을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봅니다. 예, 3년 전 일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사연입니다. 자,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의 피해자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5년 전에 사고가 나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24시간을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막대한 치료비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이 피해자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진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너무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아는 형의 SNS에 고액 알바를 소개해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형의 소개를 받아서 친구와 함께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고액 알바 그 단어에 그 문구에 이제 꽂혀서 20대 청년 광주에서 인천까지 먼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체 폭행, 무슨 얘기인지 이 피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고액 알바 소개로 해서 아들을 광주에서 인천까지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들어가니까 그 동영상 3개 보내드렸잖아요. 그 맞은 애가 피 흘리고 토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2주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화 뺏어서 통화하면서 그 이제 인증을 받아 이제 그 1억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색달령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됐어요. 전 또 뭡니까 저건 또? 일단 지금 피해자 제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의 그 얘기를 듣고 차를 얻어 타고 인천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게 될 숙소에 들어가서 마주친 게 이 아까 가해자로 이미 소개됐던 정 씨 일당이었던 건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본 게 저 모습이었던 겁니다. 한 남성이 나치 상태로 너무 맞아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피를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 얘처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킨 대로 다 해라 라고 했고 선배 소개로 저기를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로 돌아가봤자 다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어떻게 도망칠 생각을 하겠어요. 도망도 못 갔고요. 그 와중에 이 피해자하고 또 그 피해자 친구 신분증까지 뺏어가면서 너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가면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피해자와 친구는 저 정 씨 일당한테 일주일 동안 감금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엔 또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이 정 씨 일당이 피해자와 친구를 감금했던 이유가 바로 돈을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는 미성년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는 없었지만 성인이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전세자금 대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해서 중고로 다시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주로 비대면 대출을 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화는 가해자들이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얼굴 인식을 할 때만 피해자에게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를 하거나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폭행이 시작됐고 결국 피해자 일주일 사이에 무려 1억 1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돈을 모두 정 씨 일당에게 갈취당했다,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액 알바 때문에 광주에서 인천까지 지금 와서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무려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겨우 20대 초반이었던 청년.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부모님한테 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 실장 목적 달성하고 보내주긴 했습니다. 보내주면서 너 신분증 찍은 거 알지? 너 딴 생각하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했고요.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했고 그 이후에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촉장, 이자를 갚아라는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그것 역시 나중에 4년 이후에 병원에 갔다가 퇴원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게 1억 넘는 빚이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도 이 피해자는 아무 일도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핑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던 아들이 이 부모님에게 어느 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아버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아들이 본 게 아니고 그 같이 갔다는 그 친구가 보고 이제 말을 해줬나 봐요. 정이 그런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구속되면 어쩌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구속됐다는 걸 알고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자기네를 어떻게 못하겠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해줬어요. 야,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허튼 생각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협박했다던 그 정모 그자가 구속됐다는 사건반장 방송을 보고서야 안심하고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저 실은 하면서 다 털어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감금됐었던 그 피해자의 친구가 저희 방송을 본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예. 너무너무 정말 악질이었던 그런 가해자였잖아요. 맞아요. 지인을 때리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본인의 여자친구도 폭행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저희 방송을 보고 또 한 유튜버는 그 정 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까지 본 다음에 피해자한테 알려줬대요. 이 피해자는 사실 저 영상을 보면 이 피해자가 왜 이거를 신고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막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계속 맞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1년 이상을 독촉장이 날라오는데도 부모님께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기만 하다가 그 정 씨가 구속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서 이제 엉엉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부모님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같이 울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양 교수님 진짜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단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니까 그 정실한 자 그리고 다른 가해자 일당들 다른 범죄로 지금 구속이 돼 있었고 다른 건으로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런 자들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또 지금 이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 저지른 자들도 여러 명이고 또 병식 비슷한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11월쯤에나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내년 넘어가서 사건이 나올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자입니다. 네, 정모.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는 바람에 이 대출 받은 것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님이 받던 의료 혜택, 차상위 계층이라 받던 의료 혜택도 끊겼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참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이고 조언을 드리자면 그래도 지금 일부 비대면 대출이긴 하더라도 혹시 대출 과정이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근처에 이제 법원 쪽에 소송 구조 같은 걸 신청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면 이거 차라리 파산회생을 하는 편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이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는 뭐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탕감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방금 그 불러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저 모자이크를 걷어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십니다. 이거를 걷어내야지만이 더 많은 피해자라든지 또 어떻게 이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과연 이런 사람한테 인권이라는 그 미명아래 저를 보호해 준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걷어내면요, 박 변호사님, 네. 저자가 저희 회사랑 저를 상대로 또 고소합니다. 옥중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하겠죠. 예,